조로는 검사이기에 당연히 검들을 사용하며 꽤 많은 검들을 사용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조로가 사용한 검은 이스트블루 시절에 사용하였던 이름없는 잡검 2자루, 자신의 스승에게 물려받은 화도 1문자, 요도 중 하나인 3대 기철, 로그타운 검집 최고의 검 유바시리, 와노쿠니의 전설적인 검사 류마의 검 흑도 슈스이, 와노쿠니의 신화 오뎅의 검 엠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로가 가장 아끼는 검은 단연코 화도 1문자이며 조로는 화도 1문자만큼은 계속하여 사용해왔습니다. 또한 자신의 입에 물어서 사용하는 검이 화도 1문자이기에 화도 1문자는 독자들 사이에서도 익숙한 검입니다. 그리고 조로가 영구 흑도를 제작한다고 공표하였는데 조로는 아마도 화도 1문자를 영구 흑도로 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3대 기철은 좋은 검이긴 하나 조로가 사용하기에는 조금은 급이 딸리는 무기이기에 조로가 마지막으로 검을 교체한다면 그 검은 3대 기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조로가 현재 최상명검을 보유하지 못했기에 3대 기철을 최상명검으로 대체하면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드래곤은 루피를 구해준 이후 한동안 등장하지 않았으나 거프가 워터7에서 루피에게 네 아버지는 혁명군 드래곤이라고 말하며 드래곤이 다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아버지 거프의 입방정으로 인하여 피해 아닌 피해를 입게 되었고 만천하의 드래곤의 아들이 루피라는 사실이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오랜만에 루피의 수베스를 보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 루피, 시대는 때로는 온갖 우연과 기계를 품고서 세계에 물음을 던진다. 우리가 언젠가 만날 날도 오겠지 라고 말하며 루피와의 상봉을 기대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정상결전 이후에는 전세계의 루피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퍼졌고 드래곤도 더 이상 자신이 루피의 아버지라는 것을 숨기지 않으며 루피가 자신이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피해를 입을 만한 약자는 아니라고 판단하며 루피를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드래곤은 정상결전 이후 흰수염이라는 황제가 사라진 바다의 급변을 예감하였고 빠르게 바뀌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춥니다. 또한 쿠마가 인간 병기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이후에는 쿠마 구출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로빈을 직접 만나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고 아직까지도 로빈과 드래곤이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오하라와도 관련이 있으며 세계 최고의 고고학자라고 불리운 클로버 박사와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인물입니다. 또한 로빈과 드래곤이 세계 정보를 혐오하며 세계 정보를 타도하려는 공통적인 목적이 있기에 드래곤과 로빈의 대화 내용은 세계 정보를 타도하는 것과 세계 정보에서 감춘 공백의 역사와 관련된 대화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때의 만남을 계기로 훗날 로빈이 드래곤에게 도움을 받거나 드래곤이 로빈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높기에 로빈과 드래곤의 대화는 원피스 세계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중요한 대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빈은 민친모자 일당에 합류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삶의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세계정부에게 평생을 쫓겨왔기에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로빈은 워터7에서 CP9에게 납치당하였고 로빈은 곧바로 NES 로비로 넘겨집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루피라 할지라도 세계정부와 척을 지면서까지 자신을 구하러 올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동료를 매우 아끼는 인물이었기에 곧바로 로빈을 구하러 왔고 로빈을 구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로빈은 민폐가 되고 싶지 않았으며 더 이상 살아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였기에 자신을 구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우린 동료잖아, 살고 싶다고 말해 로빈이라고 말하였고 로빈도 그제서야 살고 싶어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우솝에게 세계정부의 깃발을 태워버리라고 말하였고 세계정부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또한 밀치모자 일당은 CP9을 꺾는데 성공하였고 루피는 로빈을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로빈도 이 사건 이후에는 루피를 진심으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뒷기손 모건은 해군의 영웅이자 로저를 수차례 죽음으로 몰고 갔으며 록스의 적단을 괴멸시켰으며 정상결전에서 불사조 마르코를 딱방컷 낸 거프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거프를 베어버렸고 거프는 정상결전에서 얻은 상처보다 훨씬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한 이후 거프조차 쫓아가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거프에게서 도주하였기에 그야말로 D의 일족이라고 불릴 만한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훗날 루피가 조이보이가 될 것을 눈치챈 이후 조로를 루피가 올 때까지 쉘즈타운에 묶어놓았으며 루피에게 훌륭한 동료를 제공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할 일을 다한 뒷기손 보고는 거프에게도 도망갈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해군에 자수하며 임펠다운에 수감되었고 마치 이 행동은 골디로저의 자수가 떠오른다는 평가를 받으며 독자들 사이에서 아직까지도 화두되고 있습니다.
원피스 세계관에는 신비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악마의 열매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악마의 열매를 2개 이상 복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기에 원피스에 등장한 모든 악마의 열매 능력자들은 단 하나의 악마의 열매만 복용하였습니다. 하지만 티치가 정상결전에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여 긴 수염의 흔들흔들 열매를 스틸해가는데 성공하며 티치는 원피스 세계관 최초로 2개의 악마의 열매를 먹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티치가 어떠한 방법으로 2개의 악마의 열매를 먹었는지 밝혀지지 않았으며 독자들은 여러가지 가설을 세웠고 대표적인 가설은 첫 번째 어둠 열매의 능력. 어둠 열매는 자연계 열매이나 몸을 유동화시킬 수 없으며 능력자는 모든 데미지를 2배로 받는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폐기 없이도 능력자의 실체를 잡을 수 있다는 특성이 있기에 티치가 어둠 열매의 능력을 이용하여 2개의 악마의 열매를 먹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특이한 몸 구조. 티치는 몸이 영인 인물로 유명하며 잠을 자지 않는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마르코는 티치가 2개의 능력을 사용하자 몸이 이형인 거지 일반인들과는 다른 이라고 말하며 티치가 2개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티치의 특이한 몸 구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타. 가장 유력한 2개의 이유를 제외하고도 무수히 많은 가설이 나오고 있으며 대표적인 가설은 식인설, 심장 섭취설, 숨겨진 악마의 능력설, 악마의 열매 능력, 카피설 등이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루피는 에그헤드 섬에서 거대한 로봇을 보며 호기심을 느끼며 베가펑크에게 묻습니다. 그럼 이 로봇도 실패한 거야? 움직이게 해줘. 아저씨가 만든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가펑크는 아니,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이 녀석은 200년 전에 성지 마리조아를 급습했다는 전설의 거인이다. 더욱이 만들어진 것은 900년 전이다. 목적은 알 수 없지만 다행히 에너지 부족으로 피해는 없다고 들었다. 당시 과학자들의 소란은 상당했지. 너무나도 발전한 과학력에 어디서 나타나 무엇을 하려 했는지 모른다. 세계 정부는 완전한 폐기를 명령했지만 과학자들의 호기심은 그렇게 두지 않았다. 지금도 계속 이어져 있다. 정부도 모르는 채로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 로봇은 공백의 100년으로 불리우는 100년 전에 만들어졌을 것이며 과학이 고도로 발전한 고대 왕국에서 제작된 로봇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로봇이 조이보이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어쩌면 이 로봇이 선대 프랑키일 수도 있으며 조이보이의 동료였을 가능성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자신조차 이 로봇을 구현할 수 없다고 말하며 과거에는 지금 세계의 상식을 바꿀 정도의 거대한 과학의 힘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조로는 정신력이 매우 뛰어난 인물로 자신보다 강한 상대를 만나거나 단번에 죽음에 이를 만큼 강력한 공격을 맞더라도 전의가 상실되는 경우가 없으며 오히려 더 불타오르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조로는 자신보다 강한 상대를 상대로도 오직 전신력만으로 버텨내며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성장을 거듭하며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경우가 허다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조로의 정신력이 가장 잘 부각된 장면은 쿠마가 조로에게 루피의 고통을 뽑아 선사하는 장면인데요. 쿠마는 정부의 명령을 듣고 밀지모자 일당을 소탕하기 위하여 스릴러바크로 오게 되었고 당시 밀지모자 일당은 모리아와의 전쟁 직후였기에 대부분이 빈사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밀지모자 일당의 붕괴와 루피의 죽음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쿠마에게 협상을 시도했고 쿠마는 루피의 모든 고통을 조로가 감내한다면 밀지모자 일당을 잡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이를 수락했고 조로는 순식간에 죽음에 이를 만큼 강력한 공격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일말의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고 쿠마조차도 조로의 정신력에 감탄합니다. 그리고 이후 쌍디가 일어나 만신창이가 된 조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조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조로의 최고 장면이자 원피스의 최고 명장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투시는 베가펑크를 돕기 위하여 곧바로 CP0를 배신합니다. 스투시는 조로와 전투 중인 카쿠를 기습하여 자신의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카쿠를 기절시키는데 성공하였고 러브루치는 매우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루치는 당황한 표정을 지키는 하였으나 사륙병기답게 재빠르게 상황을 파악하였고 스투시가 배신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러브루치는 스투시에게 이해할 수 없군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스투시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러브루치가 공격한 것은 스투시의 본체가 아니라 스투시가 만들어낸 환영에 불과했고 스투시는 러브루치의 공격을 가볍게 피해내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스투시는 이해도 못하면서 일단 죽이고 보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투시는 곧바로 헤로석 립스틱을 꺼내들어 러브루치에게 다가갔고 러브루치는 스투시의 립스틱이 평범한 립스틱이 아닌 헤로석 립스틱이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하지만 로브루치가 스투시를 떨쳐내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고 악마의 열매 능력자였던 로브루치는 헤로석이 자신의 몸에 닿자마자 전투력이 감소했으며 몸이 둔화합니다. 그리고 스투시는 순식간에 로브루치의 뒤로 이동하여 로브루치를 감싸는 뒤 로브루치의 어깨를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스투시는 용서해줘 라고 말하였고 결국 로브루치는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로브루치의 애완새인 하토리는 이를 지켜보며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울어댔고 한창 카쿠와 대결 중인 조로 역시 가까이서 스투시의 능력을 직관하며 조금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스투시의 악마의 열매 능력이 정확히 어떤 능력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환영을 만들어내거나 창란 증세를 유발할 수 있으며 깨물어버리는 것만으로 상대를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능력을 사용할 때 검은 날개가 생기는 것으로 보아 동물계 악마의 열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스투시의 능력은 동물계 환수종 악마의 열매 박지박지 열매 모델 서큐버스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큐버스의 이명이 환락가의 여왕임을 고려하면 서큐버스와 스투시는 매우 잘 어울린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